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설 전날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마스크 벗고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설날 같은 이런 명절에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차례상 민심, 밥상머리 민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명절에 친지들,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도른도른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들어가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그것이 그 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상 민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점이면 아마 평상시 같으면은 당장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3개월 있으면 6월에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정치 방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정치 방역이다. 이 설 차례상 민심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너무 과하게 좀 통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마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일행이 인천의 소래포구에 갔죠. 소래포구에 몰려갔다. 일행들이 쭉 몰려가서 이 시장을 다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대통령 이름은 피해가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이 대통령 동선을 따라서 외부 행사에 동행 취재를 해봤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이 한 수십 명, 뭐 경호원, 수행원에서 한 수십 명이 이렇게 같이 쭉 다닙니다. 그런데 2선 경호, 3선 경호 이렇게 딱 보면은 수백 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5인 이상 가족들 못 모이게 하고 대통령 부부는 그 시장에 가서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 그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인지 그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뭔가 뭐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이 더 많습니다. 일단 한국갤럽의 2월 첫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 여론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0%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크게 정권 교체 열망이 없는 것 아니냐. 뭐 46대 40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청을 대상으로 딱 따로 떼놓고 보면은 무당청 그러니까 어떤 그 정파적으로 별 관심이 없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그 유권자죠. 그 유권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응답을 할 때 지금 갤럽이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비율이 진보층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문재인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오는 것이고 그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 지지율도 좀 거품이 생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지지 정당 없는 무당청을 대상으로 딱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니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 17%에 불과합니다. 정권 교체돼야 한다가 54%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6대 40인데 이것은 54대 17입니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정권 교체 이런 열망이 현실이 될까? 그래서 송국근의 혼술이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5가지 리스크, 정권 교체 위험 요소죠. 5가지. 그리고 3가지 찬스, 정권 교체 기회 요소. 이 5가지 리스크, 3가지 찬스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5가지 리스크, 5대 리스크. 일단 코로나, 임종석, 북풍,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꼽았습니다. 코로나는 뭐 2가지 측면에서 리스크죠. 하나는 코로나 포퓰리즘입니다. 4.15 총선 때 여당이 앞서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그 돈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한술 더 떠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플러스 그거 받고 얹어서 선별지원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여당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돈 많으면 다 풀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국가 금고가 다 바닥이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거에만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때도 만약에 대선 무렵에 코로나가 없어지겠죠. 없어져야 됩니다. 내년 3월인데. 그렇더라도 코로나가 없어졌어도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돈을 막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거에 올인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재미 보면 또 두 번 연속 보니까 세 번째까지 보려고 하겠죠. 자, 코로나 리스크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권 심판론이 잘 확산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없으면은 이 광화문 광장 이런데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문재인 정부 규탄을 할 겁니다. 최근에 드러나는 뭐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강장의 목소리가 내일 기회가 봉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 확산론을 코로나가 차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총선도 재보궐선거도 정권 심판론이 잘 먹혀들지 않죠. 그래서 이 면대면 접촉 기회가 봉쇄가 됐기 때문에 구전 홍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대선까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리스크는 임종석 리스크입니다. 임종석. 확대하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이 아닌 제3의 대권 주자가 등장할 가능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이 인해전술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13용, 과거에 신한국당에서 뭐 8용, 9용 이야기가 있었는데 13명의 대권 주자를 쫙 일제히 내보내서 바람모를 흥행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연장선상 차원에서 새로운 제3의 주자, 이낙연, 이재명이 아닌 유시민이 얼마 전에 한 대권에 도전하나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판명되니까 반성문을 썼죠. 반성문을 쓰고 그때 이거 대권에 나서기 위한 몸풀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김경수 같은 경우에 대법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에서 김경수 무죄 만들기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죠. 김명수 대법원장 최근에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죠.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스스로 자임을 실토를 하는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판사 김명수면은 김경수를 충분히 무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권 주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제3의 주자 등장할 리스크인데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것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사실상 최근에 대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감사를 막 돌입하니 최재형에게서 제2의 윤석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최재형 때리기에 나섰죠. 그리고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다시 직무 복귀를 했을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단한 눈뭉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다.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그 이후에 정말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권 행보 비슷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정권 테두리 안에는 이재명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이재명이 최근에 이낙연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문재인의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자, 지금 정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듣습니다. 여권 사람들에게 듣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권 교체가 돼서 국민의힘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엄청난 정치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친문 쪽에서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해경군 김씨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재명과 친문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싸웠죠. 그리고 2017년, 그 앞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특유의 그 캐릭터로 볼 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문재인 정권은 거의 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과거 청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 같은 진보 정권이라도 차별화를 해서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석이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카운터 파트너, 이재명의 상대로 이렇게 나섰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정권의 이너서클 안에서 짰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임종석이 만약에 대권 주자가 되고 코로나 포퓰리즘의 지원 이런 것을 돈의 지원을 쫙 금권 선거죠. 이것도 강권 선거, 급권 선거를 하고 친문 열성 지지자들이
임종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선거가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임종석 리스커 이렇게 두 번째로 뽑았고, 세 번째 리스커는 북풍, 북한에서 부르는 바람, 임종석과 연결됩니다. 북풍 리스커가. 왜 그러냐면은 임종석은 문재인 정권 초반 때 막 정상회담하고 할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임종석은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대표적인 친북파입니다. 전대협 대학교,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전대협 의장을 하던 시절에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 대북 사업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들의 화면 같은 것이, 영상이 우리나라 그 방송에 통해서 전달될 때 저작권을 줘야죠. 그 저작권을 관리하는 업체를 임종석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임종석을 상당히 좋아하죠. 자, 그래서 북풍으로 연결되는데, 공교롭게도 임종석이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시점에 남북관계가 막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종석이 자기 대권주자로 들어서거나 하면은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임종석이 대권주자로 막 됐을 때, 여당의 대권주자가 됐을 때 김정은의 소를 답방하는 것이죠.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는 악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김정은이 대선 무렵에 답방을 소려온다? 그러면은 진보층이 똘똘 뭉칠 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돌아서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 리스크 네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여전히 연초에 사면 논의가 있다가 쑥 들어갔죠. 그때 사면 논의가 있었을 때 보수 안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사과를 했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안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선거에 불리하면은 집권층에서 언제든 꺼낼 수가 있다. 역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가령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를 석방을 하면은 탄핵 책임론, 이것이 다시 불거집니다. 불거져서 보수 분열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다. 자, 마지막 리스크, 보수 진영의 마지막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왜 이게 리스크냐? 자, 최근 지지율이 들쑥날쑥하죠. 같은 날 발표된 조사에서 뭐 9%부터 28%까지 나왔는데, 그 원인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사의 윤석열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기계가 물어보느냐, 사람이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분석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왜 리스크냐?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 보수의 대선 주자들이 가려져 있죠. 유승민도 그렇고, 원희룡, 홍준표, 지금 지지율에 다 뭐 2%, 3%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에게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커지를 못하고 있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의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런 윤석열이 두 번째 리스크 때 퇴임 후에 7월 달에 퇴임하죠.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고 정치를 안 하겠다 선언해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정치 안 하면은,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뭐 20% 지지율이든 10% 지지율이든 이것은 전부 다 허공에 떠버립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다른 주자에게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닭 쫓던 뭐가 돼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윤석열 리스크는 윤석열이 정치를 해도 보수가 또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이렇게 성장을 한 배경에는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 특검 수사팀장으로 기소장을 다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뭐 그런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쪽으로 와서 정치를 하면은 그때 당했던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보수가 갈라질 리스크, 이상 5가지 제가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임종석, 북풍, 박근혜, 윤석열 5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찬스도 있습니다. 자, 찬스, 3가지 찬스. 첫 번째 찬스는 역설적인데, 제가 리스크였다고 말씀드린 윤석열의 존재가 또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윤석열 지금 지지자 대다수는 보수와 영남이고, 보수의 전통적인 텃밭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뭐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문재인 진영의 범야권의 대안으로 여전히 유력한 인물입니다. 찬스가 되는 것이죠. 특히 박근혜 정부 실패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 대선에서 이념 대결이 아니고 이 공정의 가치, 정의의 가치 이 대결로 몰아가기에는 윤석열이 제격이죠. 다만 윤석열이 과거에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듯이 지금 살아있는 진보 정권도 제대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윤석열은 참사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윤석열의 남은 임기 동안 권력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좀 더 하나하나 한꺼풀씩 벗겨져 내면은 그것은 범보수, 범야권 입장에서는 자기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두 번째 찬스는 문재인입니다. 레임덕 문재인. 문재인의 레임덕. 뭐 어느 정권이나 레임덕은 겪죠. 임기 말에.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는 이 레임덕이 나올만 하면은 막 듣고 했는데 한꺼번에 두 개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죠.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그 다음 뭐 그거를 잇는 대선에서는 야당이 절대 유리해지겠죠. 지금 윤석열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밝혀낸 권력형 비리들 여러 가지를 지금 정권이 누르고 있지만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쭉 제목만 말씀드려도 울산시장선거농단, 김명수 사법농단, 원전 폐쇄농단, 뭐 북한의 뭐 원전 건설 지어준다 여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농단까지 생겼죠.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한 원인이 됐던 블랙리스트, 그것을 이번에 환경부도 만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울산선거농단, 여기는 임종석도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총괄 지휘한, 그래서 기소 직전까지 가서 기소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울산선거농단, 이것은 임종석도 연결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게는 찬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농단, 이것도 임종석이 당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찬스는 4.7 재보선입니다. 아니 근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기면 찬스지만 저도 찬스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겨도 찬스, 저도 찬스라고 봅니다. 잘만 활용을 하면은. 자, 먼저 이기면은 선거 4연패, 20대 총선, 대선, 지방선거, 21대 총선, 4연패 크게 폭망한, 보수가 폭망한 그 사슬을 끊고 기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은. 그리고 이기게 되면은 굳이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자들이 막 뜰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대권주자로 또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야권에서. 자, 그래서 이기면 분명히 찬스인데 지면 리스크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 선거마저 져서 오연패가 되면은 야당 판이 확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11개월 동안 다음 대선까지 11개월 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텐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할 수밖에 없죠. 이번 선거에서 좀 해산하면은 해초모여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등장하던 다른 인물이 또 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리스크가 아닌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가지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3가지 찬스를 살리면 내년에 보수가 살아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펴질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